자, 이러한 이제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당대에 지금 많이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디지털 사회혁신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사실 뭐 사회혁신하고 사회혁신에 디지털을 붙인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회혁신하고 디지털 사회혁신이 맥락적으로 좀 닮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회혁신이 이제 특히 사회혁신에서 지금까지 사회혁신들을 많이 했지만 사회혁신들이 실패했던 많은 이유들, 그러니까 실패한 사회혁신들의 이유들은 뭐냐면 디지털 사회혁신에서 커버하고 있는 지금 영역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사회혁신들이 대부분 이제 일회성 한 번의 실험 이런 걸로 끝나버렸던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또 뭐랄까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의 학제적인 어떤 이런 협업적인 부분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론을 디지털 사회혁신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어떤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들을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이제 사회적으로 협업적으로 만들어간 혁신이 바로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모으고 또 협업하고 집단 혁신을 촉진하는데 사실 이것들이 보통 사회혁신들에서 많이 이제 하는 방법인데요. 그것들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을 이렇게 좀 어떻게 이제 진화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디지털 혁신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사회혁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 이익이나 뭐 중앙 집중 방식 또 이런 방식에서 디지털 혁신들은 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VC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지금 있는 이제 FIPPP 같은 그런 펀드들 이런 것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장 활동들, 기업들, 페이스북이나 뭐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용화 기존의 어떤 혁신과 좀 다른 디지털 혁신들의 어떤 방법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회혁신 영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제 다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협업하는 부분, 사회적 가치, 또 분산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영역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이쪽 영역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디지털 사회혁신 영역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강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이제 도시를 혁신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조금 더 이제 각도를 달리해서 디지털 사회혁신의 큰 영역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소싱이라든지 또 분산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사회혁신의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혁신의 이제 6가지 영역들 이것도 이제 유럽 보고서에 이제 이후에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새로운 어떤 뭔가를 제작 방법들을 한다든지 디지털로 그 다음에 협력 경제 혹은 공유 경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네트워크는 조금 더 후쿠시마와 같은 그런 사례에서도 보여주듯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개방 민주주의, 오픈 데모크라시 혹은 최근에 이제 분산 민주주의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펀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또 디지털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오픈 액세스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영역들이 바로 디지털 사회혁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 조금 보시면은 공유 경제라든지 새로운 방식의 제조라든지 어떤 정부의 어떤 여기 보면 이제 오픈 스펜딩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모든 금융 거래를 이제 추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 소스로 또 그렇게 해놓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공공자금이 어떻게 활용되어진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만들었다가
더 이상 뭐 더 안 만들더라고요. 왜 안 만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정부 지출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뭐랄까 우리 뭐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재정 지출에서 실제 뭐 기술 혁신, 기술 뭐 과학 기술에 많이 또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뭐 30조 그리고 또 기업 지원 뭐 이런 부분들 다 합쳐봤자 복지와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지출에 비해서 턱없이 작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정보 사이트는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아예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뭐 인지넷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세이프 캐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일본에 우리 후쿠시마 그 원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혁신 운동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정부당에서는 되게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민단체가 아예 오픈 하드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방사성 수치를 이렇게 측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오픈 하드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그 커뮤니티 매핑 방식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디테일적인 접근,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 유럽의 리빙랩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리빙랩들이 바로 이러한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하고 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은 뭐가 좋냐면 이러한 이제 그 사회혁신 활동에 대한 기업의 투자 시스템이 되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루덴셜 그러면 뭐 보험회사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프루덴셜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그 투자 활동 중에 6분의 1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사회혁신과 관련되어진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 부분이 또 디지털 사회혁신 관련된 영역에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프루덴셜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사회혁신과 활동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의 투자가 결국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되어지더라라는 경험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이제 그 EU 정부에서 프로그램으로 이런 디지털 사회혁신을 지원하고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호라이즌 2020, 지금 호라이즌 이제 유럽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디지털 사회혁신에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 사회혁신 이야기할 때 많이 이제 드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그 유엔의 그 펄스 랩인데요.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이 펄스 랩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3세계의 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 가지 이제 유엔에서 하고 있는 원조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과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뭐 제3섹터에 있는 국가들은 그 경제 상황과 관련되어지는 최신 뭐랄까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신 이제 경제 보고서로 하는 것들 대부분 뭐 3년 전에 거, 뭐 2년 전에 거, 빨라봤자 2, 3년 전에 것들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펄스 랩에서 어떻게 했냐? 이 펄스 랩 자체가 그거잖아요. 펄스가 맥박처럼 그 각국의 이제 그 뭐랄까 경제 상황을 알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전화를 쓰면 신용카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화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은 어떠냐면 전화기가 되게 선불입니다. 선불. 그러니까 선불로 뭐 10,000원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쓰고 나면 다시 이제 또 10,000원을 충전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전화기를 쓰죠. 그래서 어떻게 착안을 했냐면 선불하는 이제 금액이 경제 상황이 좋으면 선불하는 금액이 되게 이제 한 번에 차지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뭐 2만 원이 되든 3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경제 상황이 이제 안 좋다. 그러면 그 차지하는 금액이 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그 데이터들은 사실 통신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제 그 국가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사이트에 가보시면 되게 이제 재밌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시티가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스마트시티에 기술을 오리엔티드 시켜가지고 막 도시를 최첨단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스마트시티를 바라봤을 때 이 스마트시티도 디지털 사회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를 더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토론토에 이제 그 구글 알파벳이 이제 구글 알파벳이 이제 토론토와 합작해서 만든 사이드워크 랩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 이제 시민들의 욕망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주춤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일단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제 뭐 그 메일 레터가 계속 오는 거 보니까 자기도 계속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긴 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기 보면 옆에 있는 암스테르담 같은 사례입니다. 암스테르담은 이제 그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뭔가 제안을 해요. 우리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들을 뭐 우리가 이제 그 좋아요 이렇게 누르듯이 좋아요를 누르면 100개 이상 되어지면 행정자에서 반드시 그것들을 이제 고할지 스테이할지 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논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피드백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서 실제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여기 뭐 플라스틱 웨일이라든지 뭐 웨이스트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웨이스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분리수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한 환경 문제와 관련된 것들 되게 많이 이제 이슈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웃을 등록하면 그 사람에게 플라스틱 그 봉투랑 그 다음에 QR 코드를 찍을 수 있는 이제 12개의 스티커를 줍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봉투를 다 모아서 쓰레기 집합장에 놓고 QR 코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자기한테 이제 지역 화폐가 날아옵니다. 그럼 지역 화폐, 코인이 날아오면 그 지역 화폐로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되게 이제 그 포지티브한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이렇게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마트시티의 일환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2015년, 16년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를 뭐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NI 쪽에서 좀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잘 작동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에서도 시도하긴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빙랩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것 또한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 영역에서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뭐 하라는 거냐 하면 뭐 여기 보시면 뭐 사회혁신 플랫폼이라든지 뭐 사회문제 해결 R&D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처별로 지금 다양한 리빙랩 사업들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 중에 제가 볼 때 한 80% 이상이 대부분 디지털 기반의 그 혁신의 어떤 툴을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 사회혁신 영역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도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진화를 했는데요. 잘 아시면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는 실패한 프로젝트이죠. 원래는 지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도 보지도 않았던 프로젝트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 UCT 실패 이후 스마트시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아주 금기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이제 이게 국가 혁신 성장 동력에 스마트시티 들어오면서 이제 기존의 스마트시티와 완전히 틀을 바꾸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지금 옷에 맞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장은 데이터 기반 또 시민 중심 사회 문제 해결 스마트시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마 다음 정부에서 계속 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아마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